한 대기업의 면접 현장. 모두는 합격을 바라며 대기 중인데요. 자, 그럼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동기들이 어떻게 되나요? 힘껏 쌓은 제 능력이 이 회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빠가 해보라고 하셔서. 이유는 평범했고 이전에 직장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해외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도 딱히 특색이 없었죠.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상사와 트러블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네기에 져서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그러한 지시가 있을 때는 저의 도덕성과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내세울 만한 특기가 있습니까? 사계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격투기를 제일 잘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장 내에서 전문인으로 먼저 인정받고 실패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도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다면요?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채권자의 인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 귀하를 꼭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 판단력이 있습니다. 면접의 목적은 강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따로 있을 만큼 특별한 면접이었죠.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회사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면접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면접의 본색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는 불이 꺼진 이곳에서 최종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최종 미션은 살아남는 겁니다. 데스매치를 해야만 했죠. 서로를 죽여서라도. 진짜 살아남아야 하는 극단적인 미션.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알아? 사실 면접자들도 반은 알고 반은 모른 채 면접에 들어왔죠. 서로는 눈치를 서서히 보게 되는데 쫄았냐? 쫄게 뭘 쫄아 내가 이씨. 쫄았네 말까지 더듬 뭐라는 거야? 아이씨. 쳐봐. 쳐봐. 대전을 시작해 한 방도 안 되는 게 있잖아. 아우 진짜! 싸움 좀 했었던 면접자가 분위기를 만들고 이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볼까?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면접관들이 존나 좋아하더라. 유일한 여자 면접자지만 사실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뭐야? 뭐 씨발 뭐? 그렇게 숨은 고소와 함께 뭐 씨? 살아남기 위한 생존 싸움은 시작되죠. 각종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격투기를 제일 잘합니다. 하필이면 격투기 출신과 붙은 사람도 있고 길거리 싸움 천재와 붙은 사람도 있었는데 구도는 격투기, 특수부대, 싸움 천재 3명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사람은 격투기와 싸움 천재 둘뿐이었죠. 남은 사람은 3명이지만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둘만 남은 만큼 서로는 대등했지만 싸움 천재가 한술 위협해 격투기 출신 면접자는 팔까지 부러지며 버텼지만 싸움 천재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뭐야? 그렇게 결과는 뻔히 보였지만 내 말 안 들려? 오지 말라고 이 새끼야! 반전이 내 말 안 들려? 오지 말라고. 또 한 번 있었죠. 오지 말라 했잖아 이. 싸움이 끝나고 다시 들어온 면접관. 사실 이 면접은 생존 싸움이기도 했지만 오직 이 찐따를 위해 만들어진 판이었습니다.
이 찐따가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아이씨, 말 깜짝이야. 회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가시죠. 아이씨. 아이 그런 거였어. 아 존나 놀랬네. 아이씨. 예, 정원훈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오디션 봤던 정기사입니다. 근데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무래도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죠. 어떻게 결과는 잘 나왔나요? 떨어졌어요. 여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번번이 오디션에 탈락하는 무명 배우 기삼. 이번 오디션엔 헐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는 배우 운철이 있어서 꼭 기회를 잡고 싶었지만 떨어진 결과에 화가 납니다. 너무나 성공하고 싶은 기삼은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불공평해 보였죠. 잠시 후 조금 안정이 되자 떨어진 자신의 핸드폰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데 누가 넣어놨는지 처음 보는 부적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엄마가 넣었나? 아니야. 아버지, 형님, 누나, 용진이. 갑자기 일이 잘 풀린 녀석의 비밀을 들으려고 없는 돈에 고기까지 사 먹였어. 지난 주말 기삼은 갑자기 잘나가는 용진을 만나 운이 따라오는 비밀을 듣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취하면 다 털어놓기 때문에 돈을 써서라도 비밀을 알고 싶었죠. 이거야? 이게 네가 일이 잘 풀린 비밀이라고? 그러나 돈까지 써서 기껏 밝혀진 이유가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네가 잘 풀릴 때 그 부적이 너한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부적 쪼가리가 없어도 다 운이 너한테 갔을 시기라고 이 자식아. 믿지 않는 기삼을 위해 용진은 피뢰침에 비유를 대며 번개가 피뢰침 방향으로 오듯이 이 부적을 들고 있으면 운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운이라곤 기삼보다 더 없었는데 확실히 잘된 이유라며 자신있게 얘기하죠. 기삼은 다 먹고 나온 뒤 즐겨하던 농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떠보는데요. 야, 아까 네가 말한 부적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적이 세상에 떠도는 운을 뭐 끌어온 모으기라도 한다는 얘기냐 뭐냐? 운이라는 건 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옮겨 다니는 거야. 어? 결국에 운을 얻으려면 딴 새끼 운을 뺏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운이 무슨 물건이라도 되냐?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같은 답을 하는 용진에게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나만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도 내가 다니는 곳에 다 다니고 있더라고. 운철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야, 응? 너 그 부적 어디서 났냐? 결국 자신의 운을 뺏어갔다는 그곳에 찾아간 기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죠. 이거야, 내 운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그 쌍판떼기 좀 한번 보러 왔습니다. 네 운 가져간 사람을 알아서 뭐 하려고? 도둑질 당했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난 모른다. 내가 운을 못 찾으면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찾아낼 거야. 찾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역술이는 뺏어간 사람까지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기삼의 머리 위로 보이는 한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죽은 동생 하나 있지? 여자애, 양갈래 머리. 조금 전까지 죽일 기세로 달려들던 기삼은 무려 30년 전의 일을 듣게 되자 신뢰가 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얻기 위해 자세를 바로잡게 되죠.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네 운을 뺏어간 사람은 찾을 순 없어. 그 운을 다시 가져오게 해줄 수는 있다. 운이 온다고? 그리고 듣던 중 10년 무명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옆에 있는 죽은 네 동생이 불쌍해서 써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직 기삼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고 운을 빼앗는 놈이 있고 운을 빼앗기는 놈이 있다. 너는 운을 빼앗는 놈이 될 것이다. 역술이는 지체 없이 기삼을 위한 부적을 쓰게 되면서 뺏는 과정에서 중요한 비법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만약 상대가 기가 너무 세면 직접 만나야 돼. 그 사람 앞에서 주술을 하면 운을 가져올 수가 있다. 직접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높은 산의 기운을 가졌어. 그렇다면 찾을 수 있어. 높은 산은 멀리서도 보이는 법이니까. 기삼은 이날 완벽히 뺏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운이 좋을 날만 꿈꾸게 되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역술인과 같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시게 됩니다. 근데 왜 나는 아무 효과가 없냐고. 기억이 난 기삼은 오늘 떨어진 이유가 누군가 길을 뺏어갔다고 생각했고 그 상대가 강력한 길을 가진 자라 직접 만나서 주술을 하기로 결단하죠.
정은철 위치 어디는지 알아낼 수 있지. 기삼은 용진에게 정운철의 위치를 부탁했고 운철이 길을 뺏어간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유는 기삼이 오디션에 떨어질 때마다 정은철이었어. 나 오디션 떨어진 날짜 중에서 봉주호 감독의 파더에 캐스팅됐다고 기사가 났더라. 운철은 대작에 너 캐스팅되며 나 각광받고 그렇게 유명 스타의 기다리는 자리에 거 없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고. 떨어질 때마다 주연상을 받는 것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헐리우드에 진출한다는 기사까지 나며 대박을 이어갔죠. 내 운이 바닥칠 때마다 그 자식은 운수 태토만 나겠어. 기삼은 바로 행동에 옮기며 역술인에게 전화 한 통을 넣게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때 주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게 복습 차원에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맞아. 내가 그 부적을 어디에다 붙였는지 기억하지? 그런데 하나 난관이 생겼는데 정운철 이마에 직접 붙여야 돼. 볏짚 인형이 아니라 운철을 볏짚 자세로 만들게 한 뒤 부적을 붙이고 온 동네가 들리도록 주문도 크게 외쳤어야 했죠. 정은철 위치 알아봤어. 같은 시간 데스타 정운철의 스케줄은 오늘 하루 액션 스쿨이란 걸 알게 되는데요. 근데 마블 스튜디오에 보낼 영상 프로필 만드는 중이라는데 액션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초짜가 운으로 캐스팅돼서 똥줄 탄 상태란 걸 알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왜 헐리우드 가야죠? 기삼은 이 사실을 알고 운으로 헐리우드에 가려는 운철을 막기 위해 급하게 액션 스쿨까지 오게 되고 거리를 가지며 반드시 운을 뺏어오겠다는 의지로 들어가게 되죠. 정운철 이마에 직접 붙여야 돼. 큰맘 먹고 온 만큼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삼. 액션 스쿨인 만큼 힘으로 안 되면 장비를 사용해서라도 해내려고 준비합니다. 여기 무술 팀이에요? 여기 무술 팀이냐고. 그런데 다들 자리만 비운 줄 알았지만 운철만 남아 있었죠. 그게 당신 진짜 여기 액션 팀 맞아? 아 그럼요. 일단은 마블 스튜디오 얘기로 시작하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액션 프로필 찍으신다고 그래서 여기 소속인 걸 믿게 만들기 위해 프로필 촬영 업체라며 둘러댑니다. 그러나 별로 믿음이 안 가는지 운철이 자리를 이동하는데 무술팀이 다시 오기까지 붙잡을 잔머리가 필요했고 시간은 촉박하지만 용진에게 들은 정보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기술 액션은 해본 적도 없는데 잘한다고 개뻥을 쳤나봐. 완전 똥줄 탄 거지. 저기요, 저한테 무기술 한번 배워보실래요? 비록 무명은 길었지만 액션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운철의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기로 하죠. 자, 제가 지금부터 칼 휘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삼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무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기회를 보기로 하고 처음엔 살살하면서 점점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 이제 때리는 건 됐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살살해요. 나 다치면 비싼 몸이니까. 배우님 다치면 안 되지. 특히 잘생긴 얼굴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기삼은 강도를 올리면서 실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도발하기 시작하죠. 그만!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반응이 온 기삼은 더 몰아치고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해줘야지 헐리우드에서 좋아하죠. 실력으론 할 말 못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배우님 헐리우드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호흡 좀 하세요. 휴식 좀 할 테니까. 자, 기삼의 순발력과 실력으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제 고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우리가 벌써 고민을 들어준 사이가 됐나? 기삼은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제 운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운철이 무시하듯 자리를 일어나지만 이 세상에는 말이죠, 그 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한 사람의 운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의 운이 내려온다고요. 그 시소 타는 것처럼. 뺏고 뺏기는 운을 얘기하며 이 부적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 사람이 내 운을 가져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은 누구고 또 어떻게 운을 가져갔다는 거야? 먼저 운을 뺏겨 힘들었다는 아니, 지난 과거로 시작하고 내가 오디션에 떨어지거나 영화가 엎어지는 날이면 그 자식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모든 게 다 대박났어. 배우야? 그 사람 배우야. 얘기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 그만 짜고 당신 고민이나 빨랑 말해봐. 걸렸다고 생각한 기삼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당신 운을 뺏으러 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가서 뺏어와. 그 운을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방법이 뭔데? 주문을 외우기까지의 이 과정을 역술인이 설명하게 써준 됩니다. 이 부적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양손을 높이 쳐든 후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런데 그 갑자기 사람은 운철이 부적을 뺐더니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마에 딱 붙여 잘 안 붙는데? 침을 좀 바르면 잘 붙지 않을까?
무기술과 과거 사연으로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기삼은 지금의 상황이 감사했고 바로 주문만 큰 소리로 외치면 모든 게 끝이었는데요. 막상 하려니 소리가 크게 안 나왔죠. 야, 뭐야? 뭐 이상한 쌉소리를 하고 떠들고 있어. 가서 빨리 말해. 당신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좀 같이 좀 먹고 삽시다. 그렇게 말하라고. 정말로 말한다. 그래. 진짜 한다. 내 운 뺏어간 자식이 바로 너라고. 순조로울 줄 알았으나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기삼은 정면 승부를 띄우게 됩니다. 나는 오늘 오디션 떨어졌는데 너는 헐리우드에서 연락 왔더라. 얼마나 좋을까? 헐리우드에서 활동할 생각하면. 응? 네 인생이 안 풀린 게 내 탓이란 얘기야? 운철도 상황을 인지하고 온 기삼의 논리에 반박을 하게 됐죠. 내가 운이 바닥날 땐 너는 행운이 찾아왔어. 그거야 네가 노력도 안 하고 실력도 없어서 안 된 거지. 실력?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능력으로, 온전히 내 능력으로 된 거라고. 기삼 역시 절대 운이 따라주지 않고서는 실력만으로 될 수 없다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허접 쓰레기 미신 따위를 믿고 날 찾아온 거야? 그럼 못 주겠냐? 그럼 미신 따위 같은 믿지도 마. 꺼지라고. 솔직한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빠르게 전환하고 세 번째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방법. 너 나한테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너 안 믿는다 그랬잖아. 너 이거 쓰레기라며. 없어 보이지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더 갖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 방법도 운철에겐 통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하며 대화는 그만하기로 합니다. 운철을 제압한 뒤 강제로 자세를 만들고 주문을 외치는 방법. 이미 실력차는 확인됐으니 시간 문제였죠. 왜? 날 죽이기라도 하게? 넌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냐? 야, 미신이 아니면 뭐?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는 기삼은 바로 달려들게 되고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으며 거침없이 나갔죠. 내 운을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 그만! 제발 그만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해주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좀! 상황이 역전된 기삼은 바로 부적을 운철의 이마에 붙이고 돌아. 강제로 자세를 잡고 주문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라스! 클리스타이르 시타트라 옴나만 나라스타시. 이제 네 운은 다 내 거다. 이 영화는 사람마다 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인공 기삼이 대스타 운철을 부러워하며 부적이란 신선한 소재로 뺏어올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80분 길이의 짧은 러닝타임과 과연 무명 배우가 운을 뺏어온다고 해서 스타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 딱 좋은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방 채널을 응원해주신 주영호 배우님의 인사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비방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배우 주영호라고 합니다. 영화 부적에서 기삼 역을 맡았고요. 혹시라도 저희 영화 부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상쾌하고 통쾌한 영화니까 한번 꼭 관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또 저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너는 빼앗는 놈이 될 것이다. 살살해요. 나 다치면 비싼 몸이니까. 멈추리라 우야!